안녕하세요. 공조리 변호사 이상헌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학자금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에 있어서 비면책 채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답변을 살펴보면 잘못된 답변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를 찾다 보니 블로그나 기타 내용에서 잘못된 답변을 올리거나 글을 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에 따를 경우 너무나도 명확한 내용인데 참 오해가 많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설명 영상으로 전환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이 있고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는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이 있는데 여기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규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채권자는 한국장학재단이 되고 부채증명서에 해당 금액과 관련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라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일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대출이 아닌 개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로 이는 일반 대출금 채권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대출금에 대한 채권자는 개별 금융기관이 되거나 한국장학재단 부채증명서에 일반 상환학자금으로 기재됩니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과 일반 학자금 대출은 구분하여야 합니다. 일단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과 일반 학자금 대출을 명확히 구분한 상태에서 파산 및 면책에서의 학자금 대출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파산에 따른 면책에 있어서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학자금 특별법 제36조 제4항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면책, 즉 파산에 따른 면책 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을 종합한다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의 경우 파산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 반면 일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일반 파산 채권과 동일한 취급을 하면 되고 파산에 따른 면책을 받는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에 있어서 학자금 대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쟁점이 있어서 순서를 바꾸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일반 개인회생 채권과 동일한 취급을 하면 되고 개인회생 변제 계획을 무사히 수행하여 면책 결정을 받는다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본다면 네이버 지식인 답변이나 블로그 내용을 보다 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에 있어서도 비면책 채권이므로 면책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갚아야 한다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면 5년 이내에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에 있어서 비면책 채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에서는 개인회생에 있어서 비면책 채권이 어떠한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에 따른 면책에 있어서 비면책 채권 조문 내용과는 달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다음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제36조 제4항의 내용을 보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면책 허가를 받은 채무자인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원리금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파산에 따른 면책의 근거 조문이고, 이 법률에서는 개인회생에 따른 면책의 근거 조문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에 따른 면책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결국 개인회생에 따른 면책이 이루어지는 경우 면책 결정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에 따른 면책이 이루어지는 경우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원리금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원리금의 경우 일반 개인회생 채권을 취급하여 진행하고 당연히 면책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생위원 직무 편람을 보다 보니 약간의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에서는 그 전액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고, 다른 일반 개인회생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는 형식으로 변제 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원리금의 경우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시되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아마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출 원리금 및 연체금을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 공과금,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우선 변제권을 가진 채권 외에는 다른 채권하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대출 원리금 및 연체금이 다른 채권보다 나중에 성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다른 채권에 우선한 것 같은 조문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네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 사정을 들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의견들이 있으나 우리나라 법제가 성문법계 국가이다 보니 일단 조문의 내용을 선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를 기초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제33조 제1항이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을 인정하는 내용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제33조 제1항의 본문에서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원리금이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원리금이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서 채권의 성립 시기에 따라 먼저 성립한 일반 채권과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일반 채권과 같이 동순위 채권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채권의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모든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는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일반 학자금 대출의 경우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의 채권자 목록에 포함이 가능하고 면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 파산 및 면책에 있어서는 파산 및 면책 채권자 목록에 포함이 가능하나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고, 개인회생에 따른 면책에 있어서는 채권자 목록에 포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면책 채권에 해당하며 그 전액이 변제되어야 하는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학자금 대출의 종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이 파산에 따른 면책에 있어서
비면책 채권인지 여부, 개인회생에 있어서 비면책 채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지식인 답변을 달다 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의 경우 개인회생에 있어서 비면책 채권이라는 답변을 달거나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답변을 다는 분들의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상 동조리 변호사 이상헌 변호사였습니다.